오늘 주제는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증상,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속눈썹이 눈동자를 찔러서 거기에 상처가 나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중이 안 돼서 수험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눈썹이 찌르면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안 되면 수술하면 되지. 그러나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치료를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면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현상이 치료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점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은 장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눈은 장부의 정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눈에 이상이 있으면 장부의 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눈에는 5장이 모두 속한다 그랬어요. 5장 6부가 있는데 5장이 눈에 다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뽑는 정도 가지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흰자는 폐에 속한다. 하얀 것, 폐에 속합니다. 검은 자위는 간에 속합니다. 아래 위 눈꺼풀은 비위에 속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래 위 눈꺼풀이 비위에 속한다. 비위를 조절해주면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꺼풀 안에 있는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이 치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외자는 심장에 속한다.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합니다. 심장에 속합니다. 심장화가 있으면 눈 안쪽이 자꾸 가려워요. 심장에 화가 있으면 눈 바깥쪽에 자꾸 충혈이 되고 피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눈동자는 신에 속한다. 가장 가운데죠. 말하자면 신의 기능이, 신의 정이 부족하면 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신의 정을 돋궈주면 바로 눈동자 전체적으로 다 좋아집니다. 어떤 경우는 흰자가 부어서 눈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폐를 치료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눈에는 5장이 모두 속해 있다. 5장 관계와 연관돼서 눈의 질환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강조했지만 아래 위 눈꺼풀은 비위에 속한다. 눈꺼풀 안에 속눈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꺼풀 속에 속눈썹이 있으므로 식욕이 없거나, 아이들이 식욕이 없다고 그러는 애들이요, 식욕 좋게 해주면 속눈썹 찌르는 게 없어져요. 또 비위가 약하거나, 비위가 약해서 구역질도 잘하고 먹는 거 싫어하고 이런 애들이요, 비위를 좋게 해주면 속눈썹 찌르는 현상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해결해주면 속눈썹 찌르는 현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관점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비위를 좋게 해주면 속눈썹 찌르는 게 없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도척건모라고 합니다. 도척건모. 도, 넘어질 도, 첩, 속눈썹, 주목권, 털모요. 속눈썹이 구부러져서 눈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는 눈이 당기고 눈꺼풀이 수축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척건모 현상이. 이것은 안에 잠복되어 있던 열이 음기를 공격해서 음기가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안에 내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이 가해지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속눈썹이 찌르는 거예요, 안으로. 치료는 내열과 화살을 제거해서 눈꺼풀이 늘어지게 하면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척건모,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을 치료해주면 수술이나 이런 거 뽑는 거 안 하고 속눈썹 찌르는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이 찌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것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찾아서 치료해주면 얼마든지 수술이나 속눈썹을 뽑아내는 이런 치료 없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꺼풀 아래 위는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비위를 조절해주면 밥맛도 좋아지고 식욕도 좋아지고 비위가 약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좋아지면서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밥맛 좋아져서 잘 먹으면서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현상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성형수술 가운데 많은 분들이 눈을 수술하시는데요. 그중에는 눈썹이 눈동자를 찔러서 어쩔 수 없이 수술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수시로 눈썹이 눈동자를 찌른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수술까지 결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불편한 증상을 한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증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조성태 박사님의 자세한 강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나는 치료 사례 있으신가요? 네, 한 번은 이제 5살 남자 어린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내원했습니다. 왜 왔느냐면 밥을 안 먹고 면역력이 좋아서 감기도 안 걸리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 성장도 잘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진찰하는 도중에 아이가 눈이 불편한지 자꾸 눈을 부비면서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문진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깜빡거리는데 속눈썹이 찌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의학으로 치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 중에도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주기적으로 뽑아준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이 아이는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그 눈을 많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도 처음에는 속눈썹을 뽑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수술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동공이 스크래치가 상처가 나서 시력저하가 올 수 있으니 전신 마취해서 6월 달에 수술을 하고자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미 수술을 결심하신 거네요. 네. 와, 근데 아직 5살 아이인데 수술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안 하려고 속눈썹도 뽑아주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한의학으로 당연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수술하지 않고 말려 들어가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또 원인을 제거해서 근본 치료를 하면 속눈썹 찌르는 것만 낫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동시에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한의학에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의 체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생긴 모습은 어땠습니까? 키가 또래 아이들의 보다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흰 편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입술이 얇은 아이였습니다.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귀가 크면서 귀가 말랑말랑해요.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귀가 크면서 말랑말랑 무르다는 게 이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는 콩팥으로 보기도 하고 폐로 보기도 합니다. 폐는 기에 해당되죠. 얼굴이 휘면서 귀가 크고 무르다는 것은 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린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가 부족하니까 키도 또래에 비해서 작았던 겁니다. 네. 귀의 모양이나 상태로도 인체를 해석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들도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전신에 땀이 나느냐, 하체에 땀이 나느냐, 겨드랑이에 땀이 나느냐, 손바닥에 땀이 나느냐, 얼굴, 머리에서 땀이 나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이 아이는 머리에서 땀이 잘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입맛이 없다. 그래서 뭐든지 끼적끼적거리면서 잘 안 먹는다. 간혹 악몽을 꾼다. 성장이 느려서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다. 감기 걸리면 편도가 잘 붓고 잘 낫지 않는다. 대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네, 아이가 귀가 크고 무르다는 점, 머리에 땀이 많이 난다는 점, 입맛이 없는 거, 이런 모든 것은 기가 부족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의서에 보면 기가 허해도 눈꺼풀 모서리가 당기면서 속눈썹이 안으로 말려 찌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감히 이공산이라는 약을 투여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실 키가 크고 싶어서 내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약도 키가 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목적이 키가 크고 싶어서 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키 크는 약은 사실 특정한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누구나 급성장기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평소 4, 5cm 정도 크던 아이가 그 시기가 되면 10cm 이상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 늘 대비해야 하며 아이의 흠을 보완해주고 불편한 증상을 없애주는 바로 그것이 키 크는 그러한 성장에 대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눈썹 찌르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썼던 이 약도 키 크는 약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는 어땠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 기가 부족했던 것이 조금씩 보강되니까 머리에 땀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식사량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대변 보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변이 쾌변이 아니었었는데 기가 좋아지니까 쾌변을 누른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기가 부족된 것이 보강되어 보니까 언제부턴가 속눈썹이 찌르는 현상이
차츰 줄어들어서 결국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굉장히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한의학의 신비로움 오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나 치료법이 아닌 근본 원인을 치료하고 흠을 보완하면 많은 증상들까지 치료되는 한의학.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 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 고민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4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늘 건강 관련 좋은 말씀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천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요. 아래 생식기에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잘 생깁니다. 산부인과에선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늘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뭔가 감염될 만한 일도 없는데 세균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뾰루지가 생기면 가려울 때도 있고 속옷에 마찰이 되면 따갑고 아플 때도 있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생겼다가 없어졌다 반복을 하긴 하는데 한 달이나 치면 보름 정도는 뾰루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도가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네, 40대 여성분의 고민인데요. 이 생식기에 생기는 부스럼이라고 하죠. 뾰루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네. 과연 원인이 뭘까요? 네. 뾰루지가 나는 형태도 있고요. 닭뼈슬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나타난 양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하기도 곤란하고 또 의사 앞에 가서 얘기하기도 곤란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개 쪽지를 써옵니다. 와서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니까 쪽지를 써서 이렇게 내보주시는데 이런 여성들은 대개 어떤 여성들이 많냐면 곱슬머리인 여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머리가 곱슬머리인 여성들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사려 과다한 체질입니다. 양도 음두라고 해서 여성의 머리가 복잡해지면 생식 쪽에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생리할 때 더욱 불편하면서 결혼한 여성이라면 부부 생활할 때 상당히 괴로운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한의학에서 그런 뾰루지라든지 이렇게 흠이 나는 거라든지 닭별 같은 것이 나는 것이 이런 것이 해결됩니다. 참 인체라는 건 신비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꼭 바이러스나 뭐 사막이나 이런 걸로 보는데 그것을 제거해 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몸이 좋아지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체는요, 몸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이 안 나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한방치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인데 대개 어떤 약을 쓰냐면 보중 이기탕이나 귀비탕 같은 약으로서 정신을 안정시켜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참 생식기의 부스럼과 정신적인 것, 생각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 궁금증 해소되셨겠죠?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증상이란 주제로 알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